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 박준호 씨는 늘 하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을 미처 보지 못했죠. 순간 발이 미끄러지면서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며들었고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호 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어제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걸어 다녔는데 말입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소음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자 걱정이 된 김할머니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함께 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었죠. 화장실에서 박준호 씨를 발견한 순간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박준호 씨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이 응급실행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몸을 움직이기 어려웠고 구급대원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일사천리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CT 촬영, 혈액 검사까지 마친 후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지만 허리 타박상과 근육 손상으로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박준호 씨는 자꾸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분명히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었고 큰 병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편에 속했는데 말입니다. 옆 병실에 입원한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한 달 넘게 입원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걷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박준호 씨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퇴원 후에 운동을 바꿨어요. 걷기만 하던 것을 근력 운동, 균형 운동까지 추가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이번에는 감기 때문에 입원한 거예요. 낙상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이틀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박 어르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노년기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박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충분히 운동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1시간씩 걸었는데 뭐가 부족한 건가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건강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걸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죠.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여러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죠. 70세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막을 수 없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근과 속근인데요. 걷기는 주로 지근을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하지만 균형을 잡거나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할 때는 속근이 필요하죠. 속근은 나이가 들면서 더 빠르게 감소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관찰한 사례가 있어요. 같은 70세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10년간 걷기만 꾸준히 하셨고 다른 분은 5년 전부터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죠.
1년 후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놀라웠습니다. 걷기만 하신 분은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지셨어요. 특히 내려갈 때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죠. 반면 4가지 운동을 병행하신 분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심지어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답니다. 박준호 씨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 운동이 사실은 부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느낀 그 무력감을 떠올리니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박준호 씨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노년기에는 4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입니다. 먼저 균형 운동부터 설명드릴게요. 한 발로 서서 10초간 버티기, 제자리에서 몸 돌리기, 일직선 위를 걷기 같은 운동이죠.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해도 됩니다. 이런 운동들이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낙상을 예방해줘요.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물을 담은 페트병을 들어 올리는 운동,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벽에 기대고 팔굽혀펴기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다리와 팔, 코어 근육을 키워주죠. 유연성 운동도 무시할 수 없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며 허리와 다리를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인데 기존에 하시던 걷기를 조금 더 빠르게 하시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추천해요. 심폐 기능을 유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량과 균형 감각이 향상된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나이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3일 후 박준호 씨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낙상이 그에게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퇴원 소식을 듣고 달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이제 조심하셔야겠어요. 박준호 씨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제대로 운동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운동책자도 구해드릴게요. 며칠 후 아들이 약속대로 노인운동 가이드북과 온라인 강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박준호 씨는 진지하게 자료를 살펴보며 운동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의사가 권한대로 하루에 4가지 운동을 조금씩 해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박준호 씨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아침 평소 걷기 운동 대신 거실에서 균형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한 발로 서기를 해보니 3초도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야 겨우 균형을 잡을 수 있었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분명히 걷기는 잘했는데 왜 한 발 서기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번 반복하다 보니 다리 근육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근력 운동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만 반복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동작인데 반복하니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물을 담은 500ml 페트병을 들어 올리는 것도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첫날 운동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딘가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랜만에 몸을 제대로 사용한 느낌이었거든요. 이틀째 되자 본격적인 근육통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팔뚝이 심하게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이게 정상인 건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래 한 발 서기를 할 수 있었어요. 3일째에는 균형 운동을 하다가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몸 돌리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비틀거렸죠. 다행히 벽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박준호 씨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고 운동할 때마다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인가? 젊을 때 했어야 하는 것을 지금 와서 한다고 될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요즘 운동한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말이죠. 친구들은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나이 70에 무슨 근력 운동이냐 하며 말렸죠. 박준호 씨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걷기만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적어도 그때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말이야. 박준호 씨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화장실에서 넘어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무력감, 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느낌 말입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느꼈던 두려움도 생생했죠. 의사가 했던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을 수도 있다고 했던 그 말.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박준호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자. 대신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한 발 서기는 2, 3초부터 시작하고 근력 운동도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운동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더 오래 하기로 했어요. 물도 자주 마시고 아프면 바로 쉬는 것도 원칙으로 정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통이 전보다 덜해졌고 한 발 서기도 5초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처음보다 수월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박준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20분 정도였는데 점차 30분, 40분으로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전보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죠.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목소리가 힘이 있으시네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손자도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가 전보다 똑바로 서 계시는 것 같다고 했죠. 2달째 접어들면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 발 서기를 10초 이상 할 수 있게 됐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이 됐죠. 이때부터 박준호 씨는 운동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임하게 됐어요. 운동 강도도 조금씩 높여갔고 새로운 동작들도 시도해봤습니다. 3개월이 되자 박준호 씨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전처럼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게 됐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들 때도 예전보다 훨씬 쉬웠죠. 심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됐고 청소기를 밀 때도 허리가 덜 아팠어요. 무거운 이불을 들고 빨래를 넣을 때도 훨씬 수월했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던 약 먹는 시간도 잘 챙기게 됐고 사람 이름도 전보다 잘 기억났죠. 운동이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에는 친구들도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정기 모임에서 만났을 때 한 친구가 말했어요. 준호야, 너 요즘 젊어 보인다. 뭔 비결이 있냐? 박준호 씨는 자신의 운동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5개월이 지나자 박준호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확연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나자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몸의 변화도 확연했어요. 거울을 보니 어깨가 더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한결 안정적이 됐습니다. 옷도 전보다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이웃집 김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젊어 보이세요. 뭔 비결이라도 있나요? 박준호 씨는 운동 이야기를 상세히 해주며 김 할머니도 함께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운동 파트너가 되었죠. 7개월째에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체육관에 등록해서 더 전문적인 운동기구들을 사용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죠. 8개월이 지나자 박준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근력과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고 균형 감각도 훨씬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9개월째에는 지역 노인정에서 운동 강사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법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반신반의했지만 박준호 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10개월이 지나자 동네에서 작은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70세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드물다며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박준호 씨를 보고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할 정도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박준호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30분 이상 산책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 모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공원에서 함께 운동하며 서로 격려하고 있죠. 운동 모임은 점차 커져서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의사는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뇌 기능도 함께 향상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을 본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명절 때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든든해 보여요. 하지만 박준호 씨는 운동하면서 중요한 원칙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첫 번째예요.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하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해요. 박준호 씨도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며칠간 운동을 쉬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천천히, 꾸준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는데 탈수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박준호 씨는 운동할 때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마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아요. 박준호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운동 상태를 점검받고 있습니다. 운동 환경도 중요하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게 필요해요. 지금 박준호 씨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세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엔 힘들고 의심스러울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루 5분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이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운동은 정말 삶을 바꾸는 약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가족들도 안심하게 되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박준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어 갈 수 있는 변화의 이야기죠. 지금 시작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